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래간만에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김신혜 위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사님. 한국의정신문 논설위원입니다. 네. 청바지 TV도. 고향이 온 것 같습니다. 고향이지 그럼. 매주 아유, 4년 정도 한 그럼, 출연했나요? 고향이지 친정집이지. 내가 친정 오빠고. 네. 맞습니다. 자, 네. 안철수 현상, 다시 말해서 여론조사에 네. 막 안철수가 1등 가는 게 많이 나와졌어요. 네. 물론 지금- 책임당원의 그 네. 어떤 여론하고는 다를 수 있습니다. 네. 일반 여론이. 이제 하여튼 그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일단 이머전시 상황이다. 이머전시. 삐뽀해서 나왔습니다. 왜냐면 위험하다. 위험하다. 안철수 위험하다. 제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게 이게 더듬이가 있나 봐요. 이거 이러다가 위험하겠는데 하면은 이준석 난리칠 때, 네. 천하람 나올 때, 안철수 뒤에 김종인이 붙을 때 갑자기 위험하다, 이거. 국민 더듬이, 국민 밥솥 뚜껑이 열립니다. 네. 그래서 이거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주말 이후에 여론이 어렵다 해서 일단은 방송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하나 이 안철수 얘기를 하기 전에 드릴 얘기는 댓글 조작 세력하고 그 주식 관련돼서 주식이 갑자기 안랩이 확 뜰 때 그 주식이 완전 요동치거든요. 그 세력이 지금 상당히 일치한다라는 그 조사를 해놓은 분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그분도 제가 모셔서 네, 이번 그러세요. 집에서 네. 한번 주식 얘기랑 그 댓글 조작 세력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만큼 지금 댓글이나 뭐가 한꺼번에 움직인다는 건 그만큼 자금이 뒤에서 움직인다. 자금과 돈과 그들이 함께 지금 세력과 뭔가 자금이, 꿍꿍이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냥 위험한 게 아니라 지금 지금 윤석열 정부를 우리가 응원하는 이유는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고 이분이 북한 세력을 지금 소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이 가장 소탕하는 이 가장 중요한 이재명, 이화영 지금 이런 사건들이 나오고 쌍방울이 나오고 있는 시점에 이 시점에. 그들이 움직임 그것이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버려둬서는 절대 안 되는 일이고 당원들이 속아서도 안 된다. 그리고 하나 명분을 말씀드리면 저는 이봉규 TV에 안철수를 사실 출연시켰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봉규 박사님 통해서. 그때 그랬던 이유는 그때 그 김도식 비서실장 밤에 연락해가지고 그때는 우파 살려달라고 그 당시에 이제 대통령 나오기도 전입니다. 그랬지만 그 안철수가 지금 안철수가 아닌 것 같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네.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면 안철수를 5줄로 말하고 싶어요. 네. 박원순이 만든 안철수. 그렇지. 그리고 박원순과 상당히 이제 유사한 얘기들이 어제도 이제 다른 방송 KNL에서 나왔는데 하여간 그거는 천천히 안철수의 여자들이라는 얘기도 지금 딴 데서 돌고는 있습니다. 네. 그러나 그건 조금 더 팩트 체크를 해봐야 되고요. 두 번째 문재인이 만든 안철수. 그렇죠. 이제 그 색깔이 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윤석열 정부 마지막 단일화를 우리가 얼마나 간절히 바랬는데 그렇게 안 했잖아요. 마지막에 그냥 마지막에 엑스파일 나오고 벼랑 끝에서 네, 했지. 벼랑 끝에서 했습니다. 진짜 맘졸이고 저도 그때 그 단일화를 하려고 그 김맨장에 처음에 협상장에 들어왔던 신재현 변호사님이라는 분하고도 통화하고 임명진 목사님 계속 연락드리고 그 이후에 사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는데 원희룡 장관까지 나서서 제주도에 있는 교회에서 만나게 하려고도 하고 수많은 저는 그냥 일종의 일개의 국민이지만 너무 불안해서 잠이 안 오는 네. 거예요. 안철수 단일화 안 되면. 그 모두가 그랬어요. 그 그때. 모든 일을 했는데 그 모든 일을 협상단에 있었던 결국 그래도 이제 장제원 의원이 마지막 그 역할을 했죠. 그거는 큰 일을 하신 거고 지금 또 이선후퇴를 하신 거 잘하셨다고 잘했어요. 생각합니다. 잘 예. 했어요. 그렇게 해야 윤석열 정부를 도울 수 있고 명분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그렇게 국민들이 원했는데 그때 협상단으로 들어왔던 모든 분들이 사실은 다시는 안철수 얘기도 하지도 마라. 네. 질렸구나. 학을 뗐구나. 학을 뗐습니다. 그래서 정말 왜냐면 정말 그 가까이서 다 본 사람들이 찐입니다. 다 학뛰더라고. 옛날서부터. 네. 안철수 측근에 있던 사람 다. 일단 다 말을 안 돌아왔잖아. 듣고 여기서 모든 걸 정해도 집에 가면 이제 바뀐다는 얘기가 워낙 많지 않습니까? 왜냐면 부인이 상황이다. 그래서 안철수 MB 아바타가 아니라 김미경 아바타라는 얘기도 지금 다른 방송에서 나왔는데 어쨌든 그런 요소들이 지금은 아주 위험 요소로 작용하고 저는 왜 이머전시라고 말씀드렸냐면 지금 이 시기에 북한들을 다 잡아넣고 북한과 관련된 간첩들을 잡아놓는 이 시점에 간첩들이 얼마나 많은 곳에 포진이 됐겠습니까? 그럼요. 그들이 똘똘로 갑자기 안철수를 뭉치는 거예요. 네, 안철수는 그만큼 그 용도가 있는 거죠. 그렇지. 왜냐면 이준석도 안 됐고 이재명 그들이 키웠던 이준석과 이재명이 안 되니
뭐라고 김종인이 그렇게 안철수를 싫어했는데 지금 안철수한테 붙습니까? 이거는 그냥 뭐 이해 당락의 정치적인 그냥 이런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주 큰 지금 북한과 한국에 내려온 많은 간첩들과 그들이 이러다 우리 다 죽겠다. 그러면 안철수를 뭉치자로까지 된 것은 아닌가. 네, 그런 국민적 우려가 들고요. 입장을 바꿔놓아서 생각하면 우리 자유주의 대한민국 세력이 전체절명에서 윤석열 대통령으로 아니면은 넘어간다 이랬잖아요. 그럼 반대쪽에서는 예를 들어서 북한이나 주사파 쪽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들어와서 간첩들이 막 잡아 족치고 있고 민노총 자기들 사활이 걸린 거죠.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는 똘똘 뭉치는 거죠. 이제 안철수라도 국힘당이 돼야 된다. 지난번에 이준석을 막 밀었던 것처럼 이준석 세력이 명확히 지금 이준석의 손수조가 대변인으로 가 있고 지금 안철수에 지금은 붙어 있는 안철수를 미는 거예요. 네. 간첩과 주사파들이. 그리고 그 이준석이 누굽니까? 왜 갑자기 되지도 않을 천하람, 되지도 않을 스튜어디스 출신의 허은하, 되지도 않을 김용태를 왜 넣습니까? 우리 이만큼 해서 안철수 도울게요 해서 지분 저는 그렇게밖에 안 보입니다. 그러면 걔네들이 계산이 끝난 거야. 이거라도 해야 된다. 왜냐면 어차피 윤석열 정부에 자기네들은 등용도 안 되는 건데 그냥 민주당 가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러기는 싫고 왜냐면 민주당에서는 이준석 안 받아줘요. 민주당도 걔네들도 여기서 버린 카드 여기서 배신하는 이준석을 받아주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일을 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은 지금 막물입니다. 어쨌든 이 이준석계가 움직이는 그 장제원 의원이 날아가면 자기네들이 이제 이게 우리가 바퀴벌레 왜냐면 F킬러긴 하거든요. 장제원 의원은 F킬러가 없어진 게 아니라 F킬러 역할을 그분이 하긴 했죠. 그러나 바퀴벌레를 잡는 데는 유용했으나 우리 우파들에게 어쨌든 명분이 안 돼서 얘기 드린 거지 지금 이선 후퇴가 필요한 거지 그렇다고 이제 이준석계가 이렇게 다시 활개를 치게 놔둬서는 안 된다. 안 되지. 그거는 뭐 국민들이 알지만 이미 얘네들이 잊은 것 같아요. 왜냐면 항상 국민은 금방 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번째는 이준석과 손잡은 안철수입니다. 이래서 이게 지금 더듬이가 정말 와 이것들 봐라 하고 저도 생각이 든 거고요. 다섯 번째는요. 그렇게 에이 하고 싫어했던 김종인. 이제 왜냐면 김종인 끝났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은 김종인의 실체를 알고 몸값 튀기기 해가지고 그렇게 대선 전에 나 아니면 안 될 것처럼 했는데 김종인 없어도 우리 선거 다 이겼습니다. 그렇게 선거에 부정적인 요소가 계속 있어도 이기지 않습니까? 이겼기 때문에 김종인은 완전 자기 갈 길이 이제 끝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안철수라도입니다. 근데 그 안철수라도가 정말 이게 전라도랑 가까워서 그런지 이분이 라도라도 어떻게 김종인까지 지금 뒷판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위험하다. 이들이 지금 그냥 언론에서 나오고 갑자기 무슨 김무성도 움직인다는 말도 나와요. 갑자기 김무성한테 찾아갔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김무성 제가 볼 땐 김무성 대표는 이제 양쪽 다 누가 돼도 상관없는 거예요. 김기현이 되든. 근데 그만큼 김무성이라는 존재가 우리 우파는 많이 싫어하지만 안 죽은 겁니다. 안 죽은 거 있지. 정치인으로는 현 정치인들하고 다 이렇게 사바사바 연결이 그리고 무대라고 어쨌든 그동안 항상은 아니었지만 당협위원장이 됐을 때 뭐 무대가 와서 경력금 준 경우도 있대요. 그런 것도 사실은 세뱃돈 주는 할아버지 있잖아요. 세뱃돈 주는 할아버지라도 없었던 게 우파에 어쨌든 아직도 김무성이 짜증은 나는데 어쨌든 제가 볼 땐 지금은 김무성 게임은 아니고. 그렇죠. 그러나 이 안철수는 상당히 위험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일단은 민주당이 응원합니다. 민주당이 지금 응원할 수밖에 없어요. 지들 살 길은 안철수가 여기 당대표 되면 지금 최근 스탠스를 보십시오. 간첩 예전에도 보면 뭐 간첩이 우리나라에 있습니까? 있다는 소리 했잖아요. 안철수가 그랬지. 그리고 저도 이태규 문제도 여기서 얘기했지만 어쨌든 정말 안철수를 거쳐간 모든 분들은 다 너무 아바타라고 해야 되나요? 진짜 자기 영혼이 없이 정치하는 정도의 느낌이 들었어요. 왜냐면 참신함이 예전엔 있었는데 이제는 그때 진짜 참신함도 요즘에 다시 재조명되는데 저는 그 박원순 박원순이 50%이고 지가 5%고 박원순이 5%일 때 그거 열어준 겁니다. 그거를 열어준 게 그냥 열어준 게 아니라 열어주지 않으면 그날 큰일 날 만한 약점이 그 전에 박원순한테 너무 많이 잡힌 거예요.
그렇습니다. 박원순이 키워주다시피 박원순 했더라고요. 개가. 예. 돈과 네. 그 자리를 키워주다시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어떻게 내가 폭로해 말어 이 협박에 넘어가서 맞습니다. 50%를 5%한테 갖다 줬다. 네. 그 전이 다 나오더라고요. 네. 그 박원순 죽었을 때 나온 비서실장 빡빡 비서실장을 네. 보셨지 않습니까? 원래 박원순 비서실장 임종석이었잖아요. 그러면 이들은 북한에서 완전 주사파 중에 핵들인 사람 그렇지. 아니면 간첩 중에도 아주 전사인 사람들을 비서실장에 앉히고 그렇지. 너는 여자나 젊은 여자 호나해줘 이렇게 했던 것은 아닌가. 그럼 그걸 그러다가 딱 막판에 결국은 죽음 아닙니까? 그래서 안철수는 이제 박원순을 기억해야 된다. 그렇지. 지금 잠깐 뭐 뜨는 것 같고 자기 그렇게 하지만요 절대 될 리도 없고요. 왜냐면 우리 이번에 너무 다행인 건 당원들만 깨어나면 됩니다. 그 책임 당원만 투표하는 책임 거니까. 당원만 깨어나면 되고요. 우리가 여론조사하는 안철수에 대해서는 왜냐면 저도 왜 이머전시를 느꼈냐면 안철수를 겪지 않은 자들은 그냥 인지도는 있잖아요. 그럼 뭣도 모르고 아유 그러게 너무 저렇게 설치는 것도 싫어하는 사람들이 그냥 그래 그러면 안철수 이럴 수는 있어요. 왜냐면 이름도 모르고 넘어가는 사람보다는 거기에 찍어버리면 이제 이게 큰일 날 수 있기 때문에 큰일 나네. 네 저도 이게 우려가 됐고요. 이제 두 가지 이미지를 생각했는데 그 윤석열 대통령의 손을 잡은 후보와 발목을 잡는 후보가 있습니다. 네. 딱 그려지시지 않을까? 극명하네. 네. 지금 김기현 후보, 황교안 후보 그거 손을 손잡은 잡습니다. 사람. 손을 잡거나 손을 잡으려고 노력하거나. 그렇죠. 그러면 위험한 쪽은 아닙니다. 근데 지금 발목을 잡는 사람. 안철수. 네. 지금 이준석은 발가락을 잡고 있거든요. 그 뒤에 힘도 없어가지고 힘도 발가락 하나를 잡고 그냥 못 가게 막고 있어요. 모든 것에서. 그런데 이제 지 힘이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자기의 똘마니들. 그래도 똘마니들 그래봤자 천하람입니다. 근데 그들은요 그렇게라도 나오잖아요. 왜 다 이게 사람들이 정치권에 안 오신 국민들은 저렇게 왜 쓸데없이 나오지 이러지만요. 정치권에 나온 자들은요 한번 나오잖아요. 그러면 뭐 후원 그 반대편에서 후원이 오고요. 갑자기 방송 2개 나가던 사람이 8개가 잡힙니다. 어떻게든 먹고 사는데 도움이 되든 저기 나를 응원하든 북한에서 뭐 김정은이 천하람 기억하겠어 이렇게 하는 거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들은 남는 장사가 돼서 하지만요 정말 나라를 생각하지 않는 이런 자들을 이제는 절대 놔둬선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철수 후보 오늘 되게 뼈 아프실 거예요. 김신혜 나 본 적도 없는데 이렇게 묘하지 이럴 테지만 저는 책임 당원이고요. 저는 8년, 9년인가요? 지금까지 계속 당원이고, 전 당원으로서 이건 아닌데 하는 이준석의 강기를 지금 안철수가 가려고 하니, 거기다 그 뒤가 김종인이고 구리고, 저야말로 무슨 여성위원장 뭐 다 해보지 않았습니까? 이거 냄새가 확 나요. 이번에. 그리고 김기현 후보가 물론 우리 우파가 모두가 미친 듯이 응원하는 후보가 아니었다는 그 점을 타고 지금 들어오는 건데, 중요한 거는 지금 황교안, 강신업 이런 후보들이 그 안철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스탠스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함이에요. 그렇죠. 네. 안철수 색깔이 불분명하다. 강신업은 고발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절대 이번에 4명이 올라가면 정말 누가 우리 진짜 찐 엄마고 솔로몬 제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진짜 누가 우리 당원을 지키고 대한민국을 지키는 세력인지 누가 이거를 물을 흐려서 가져가려는 건지 사실은 너무 명확히 알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당원들이 이번에는 무조건 투표하셔야 되고 2월 8, 9일은 여론조사니까 여론조사도 연락이 오건 하면 무조건 다 참석해 줘야 합니다. 안철수에 대해서 하나 더 얘기하면은 프로 출마럽니다. 그러게. 네, 그래서 이 완주를 한 거가 하나 있는데 마라톤. 제가 이 마라톤 말고는 완주한 게 없어. 완주가 프로 마라토너야. 프로 마라톤 딱 하나 완주했어요. 그래서 그 완주한 그 책 그 출판사에서 어떻게 제가 선정된지 모르겠는데 안철수 그 리뷰를 써달라고 책을 나오기 전인가 바로 나오자마자인가 보내왔어요. 근데 제가 이게 영혼이 안 가더라고. 예쁘게는 만들었어요. 결국 마라톤 했다는 얘기죠.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분이 완주한 거는 마라톤밖에 없고 앞으로도 이번 전당대회도 완주할 물론 자기야 뭐 완주하고 싶겠지만 물론 절대 1위 될 수 없다. 최종 우리 당원들이 눈을 뜨고 지켜보고 있고요. 지금 어떻게 김종인과 이준석과 함께하면서 이 당원 100% 투표인데 이건 기만입니다. 그렇죠. 네, 이거는 아니면 부정선거가 들어가려나 이런 생각까지도 드는 지금 국민들 당원들이 있어요. 너무너무 걱정되고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 세력, 댓글 세력이 일부 일치한다는 지금 이렇게 조사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저희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언론이 이제 황교안 대표님, 황교안 후보님, 그리고 윤상현 후보님, 박근혜 대통령 가서 지금 그래도 생신이라고 이렇게 노력하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 마음을 봐야 되는데 자꾸 폄하하고 있어요. 뭐 그 밥상이 들어갔다, 케이크 들어갔다. 그거는 우리 그렇습니다. 저도 남편하고 이제 결혼해서 애가 고3 어제 졸업식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 둘이 와 그래도 우리 애 고등학교 졸업까지 시켰다 이러면서 저도 뭐였냐면 남편이 제가 밥도 안 먹고 그럴 때 남편이 뭘 사는데 먹지도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올려가지고 유리창을 열어가지고 집에 넣은 적이 있거든요. 네, 물론 딴 예지만 정성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마음이 다 풀리지 않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언론 기자들은 그렇게 풀어갔지만 지금 두 분은 충분히 죄송한 마음과 또 더 그런 챙기려는 마음, 우파의 마음이 모여진 것이거든요. 근데 안철수가 누굽니까? 박근혜 탄핵이라고 그때 그렇게 강력하게 이렇게 써가지고 박근혜 탄핵의 선봉장에 섰던 사람입니다. 심상정과 그 앞줄에. 예. 이분이 지금 한마디 없잖아요. 네, 그거에 대한 반성이 네, 누가 지금 40가지 반찬을 해간 사람이 잘못입니까? 탄핵이라고 해서 탄핵 선봉장에 서서 그걸 그러니까 우리가 안철수에 대해서 너무 아닙니다. 이렇게 초딩 같고 약간 착하게 생긴 모습에 너무 많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 속고 있어요. 그렇지. 네. 그래서 안철수에서 꺼진 불도 다시 보자처럼 안철수는 다시 봐야 되고요. 그리고 안철수가 되면 제일 걱정인 것은 이제 권은희가 100명 생깁니다. 우리 국민의힘. 저 갑자기. 야, 뒷골 땡기다 진짜. 권은희 같은 사람들이 이제 공천으로 다 밀어넣으면 그러면요 국회 우리 입법이 국민들하고 정반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렇지. 네, 거기다가 민주당 협조 세력입니다. 그러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지금 잘못하다가요 나중에 네. 윤석열 탄핵에 동조하고 네. 민주당과 합세해서 네. 탄핵 밀어붙일 지금 몰라요. 이준석, 허은하, 천하람, 김용태는요 네. 정무 감각이 떨어지고 뛰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나마 그 바퀴벌레가 아무리 이렇게 나와도 큰 타격을 주진 않는 겁니다. 지들은 최선의 애를 쓰지만요. 그러나 안철수 지금 벌써 수많은 세력 그들과 한 마리 한 마리 넣으면은요. 국회는 장악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저도 이제 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권은희 100명 생긴다 국민의힘이. 그러면 우리 국민을 위한 입법은 이제 없는 겁니다. 민주당 이재명 같은 사람 이제 절대 감옥도 안 가는 거예요. 그렇죠. 네, 모든 거 방탄으로 하고요. 그래서 그런 겁을 우리가 좀 먹고 요번에 그냥 내 한 투표가 아니라 절체절명. 네, 절체절명의 이 이머전시고 여러분 이번 주말입니다. 사실은 요번 주말에 이슈가 되지 않으면 왜냐면 나경원 의원부터 이 도미노 현상이 난 거거든요. 그러면서 왜냐면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사실은 그 전략가들이 생각보다 저는 그러게 좀 전략이 좀 전략이 약해요. 약해. 약한 틈을 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당원과 결국 당원이 지키는 것, 국민이 그렇죠. 지키는 거니까 아무리 언론들도 제일 무서워하는 게요. 조선일보도 지금 어플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그 가장 많이 댓글 달리고 가장 많이 좋아요 눌린 기자가 무시를 못합니다. 그 정도 아니라 성과입니다. 모든 언론들은요, 여러분들의 댓글, 여러분들 그런 그들의 조작 세력 말고 진짜 찐 댓글들이 여러분들 진심으로 하나씩 기사에 써주시면 언론사도 이거 안철수 여론이 그 정도가 아니네 하면은 주춤합니다. 그렇지. 네, 그런 것들을 이번 주말 또 다음 주까지는 일어나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안철수가 이제 윤희근 청장 그리고 이상민 장관이 물러나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걸 또 주장했어요. 네, 그래놓고 반윤인데 여기다가 윤힘이라고 쓰면은 윤힘이 됩니까? 말이 안 돼. 이 사람 스탠스를 보십시오. 지금 이준석이 들어온 것 같아요. 이렇게 뭐 이 영혼이 쇽 들어온 것 같아요. 갑자기 왜 이렇게까지? 물론. 당연히 자기 신들은 뭔가 계산이 다 있겠죠. 그러나 그 계산법이 벌써 들킨다. 네. 그리고 그 김미경 여사 지금 안철수 부인 전라도신데 워낙 그분에 대해서도 지금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아까 잠깐 얘기한 안철수의 여인이라는 거는 네. 김미경 말고 다른 여인. 여인이 있다는 거 아까 아니에요? 이제 윤지영이라고 요번에 이제 다른 방송에서 나왔는데 지금 대변인 활동을 하는데 누가 물을 따라주는 게 이제 그게
이렇게 제보해서 네. 지금 나왔는데 너무 각별히 챙긴다. 일단은 각별히 챙긴다로 나오는데요. 박원순 때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거돈 때도 그랬습니다. 아주 작은 일이라고 처음에 오거돈은 맨 처음에 뭐가 나왔었냐면요. 그 부산 시장에 거기 직원들 공무원들 밥 먹는 그 사진이 나왔거든요. 여성 8명 앉혀놓고 밥 먹고 저쪽 남자들 저 뒤로 빼서 밥 먹는 거 그거 한 장으로 시작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물밀듯이 제보가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여태까지 우리 이재명도 저기 보시면 이재명도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성남시장까지 하고 그만뒀으면 이 사람 이렇게까지는 안 됐다. 경기도 지사까지는 월드를 만든 거예요. 경기도에서 다 헤쳐먹고. 그러나 대통령이 될 감이 아니었고 그 수많은 범죄가 그러다 이제 감옥 가는 도저히 이러다가 나도 못 찾겠다 한 사람들 목숨 걸고 이재명에 대해서도 이거는 안 되겠다 했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재명의 지금 이 결과가 국민들에게 밝혀진 거고요. 저는 안철수도 마찬가지라 생각해요. 어떤 시대 흐름상 그래 그 뭐 나름의 중도 뭐 극중주의라고까지 말을 했었는데 나름 이런 사람들도 있다. 정치에 관심이 없는 층에게 호감을 가는 정치인으로서 어디까지 상품이 됐었으나 이미 안철수는 한 번 나와서 돈을 땡겨가는 게 안내비 얼마나 뜨는데요. 네. 그러니까 그냥 프로 출마라고 부인이 나가 이번에 나가면 우리 돈 좀 벌자 하는 거 아닌가까지. 테마주 벌기. 네. 그러니까 뭐 이제 허경영 후보도 사실 여기 출연하실 때가 있지만 사람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허경영 후보 도대체 왜 나오냐 되지도 않으면서도 이래도 나오면 그렇게 거기 그 많이 온대요. 광팬들이 거기에 후원을 하고 헌금을 하러 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 남는 장사입니다. 각자가. 그러나 그분은 뭐 그렇게 나라를 망칠 정도까지는 안 하고 엔터테이너고 뭐 그렇게 하니까 그냥 저기지만 안철수 세력은 위험하다. 지금 많이 위험하다. 위험한 세력이 또 붙었다. 그리고 그 김대중 햇볕 정책 계승자인 종북들하고 지금 상당히 통하고 있다라는 제보들이 오고 있어요. 네, 그런 얘기들이 있고 그리고 이분이 뭘 했냐면 이제 사드를 반대했습니다. 그렇지. 네, 그러니까 면면이 사실은 우리가 이제 와서 왜냐면 우리 당의 대표가 되기는 물론 그냥 안철수가 인수위원장까지 했고, 네 그래 뭐 단합했고 그래 나중에 서울중도 그래 국회의원은 하세요. 국회의원 해가지고 그것까지는 IC가 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사람이 우리 총선을 진두지휘한다고 아직 이재명 감옥도 안 갔는데 안 됩니다. 여러분 막아주십시오. 이거는 정말 좀 걱정이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 박영수를 추천한 게 안철수였습니다. 박영수 특검. 네. 아하. 그리고 천하람 그 당대표 내세우면서 지금 세복에 갑자기 지지세 결집하면서 뭐 이준석도 다시 정치할 수 있다라는 이런 표현을 했잖아요. 다 그들끼리는 이게 아니 어떻게 그렇게 바보입니까? 왕따를 당하고 그렇게 놀림 당하고 이준석한테 괴롭힘을 당해놓고도 또 이준석한테 그러니까 호구예요. 이준석한테. 이준석 머리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저는 그런 사람이 지금 당대표 나오는 것은 박영수가 박영수를 추천했던 게 안철수. 야. 그리고 신영복에 대해서 문재인이 얼마나 그런 발언했습니다. 근데 뭐라고 했냐면 그 주위 모두를 맑게 만드시는 분이다. 너무 이재명 문재인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자, 꺼진 불도 다시. 네, 선생님 하신 말들이 후대까지 영원히 기록되게 하겠다. 나 진짜 너무 북한에게 잘 보이려고 애썼던 이 안철수? 어쨌든 이번에 우리 국민의힘 지금 특히나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지지율에 연연하지 않고 할 일을 하고 마무리를 짓겠다. 난 자식도 없고 어쨌든 내가 국민 인기를 얻으려는 일들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대한민국에서 할 일을 하고 가겠다. 이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이 지지하는 거거든요. 그럼요. 네. 그거를 도와줘야 돼요. 그러면 안철수 세력이 들어가는 순간 김종인, 이준석 그 모든 무리와 북한과 지금 안 그래도 마약 사건까지 이제 나올 거 아닙니까? 북한 마약 이제 슬슬 나온단 말이에요. 그 전에 이들은 지금 사활을 걸었습니다. 간첩 세력을 다 잡으려면 이번 전당대회 국민의힘에 절대 색깔이 불분명한 사람을 뽑아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꺼진 불도 다시 봐야 되겠습니다. 김신혜 씨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